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140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오늘은 농구 얘기해 볼 거예요. 원주 DB 시즌 프리뷰한지 이제 뭐 한 달 됐나요?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우승 후보로 저희가 꼽았던 원주 DB 1라운드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공동 9위. 아니 우리가 왜 이게 참 뭐 6위로 꼽으면 1위를 하면서 잘 나가다가 또 1위로 꼽으니까 또 이게 반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치는 뭔가 펠레 흐름이 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앞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는 건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안팎으로 참 불협화음도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이슈가 네.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140회 2부 극갓 공놀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극갓 공놀이.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목요일 14일 기준으로 KBL 1라운드 지금 끝난 상태인데 9경기를 펼쳤는데 원주 DB 2승 7패로 지금 공동 9위. 뭐 최하위입니다. 서울 네. 삼성과 함께. 서울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뷰하면서 개막 첫 경기가 삼성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잘 이겼는데 네.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순위표에서는. 보면은 지금 1위가 SK 그리고 가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스공사가 지금 1위예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변입니다 올 시즌. 아니 우리 6강도 못 갈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 아마 전망할 때? 그 정도 내 중하위권. 네. 야, 1위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3위가 모비스 KT, 3위가 모비스, 4위가 KT 소노, 6위가 정관장 KCC, 8위가 이제 LG인 상황인데, 하여간 DB는 사실 컵 대회 우승하면서 역시 올해도 우승 후보고 분위기 좋다 이랬는데 뭐 개막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컵 대회랑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맞아요.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팀들도 다 우승 후보로 꼽았던 그러니까요. 게 DB였는데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와이어 투 와이어로 개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1위를 지켰었기 때문에 네네. 더더욱 약간 뭐랄까 박탈감 그게 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오랜만에 하고 있어서. 근데 지표를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는 결국에는 공격의 부진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득점이 네. 10위예요. 이건 단독 꼴찌입니다 지금. 삼성보다도 삼성도 이건 못 못났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평균 70.8점으로 어떻게 보면 70점대에 간신히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거의 90득점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20점 가까이 빠졌다는 거니까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보통 이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한 쿼터에 한 20점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쿼터를 덜 뛰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경기력 자체도 지난 시즌에는 뭔가 가공할 득점력으로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올 시즌 한 3쿼터까지 간가스로 막 이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4쿼터에 힘 빠져서 지는 경기 이런 게 네네. 많이 나왔던 게 결국 공격이 뭔가 해결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다 보니 졸전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격에서 또 눈에 띄는 건 역시 또 석점슛이네요. 맞아요. 작년에 DB가 네. 상위권이었는데 좀 7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11.7개거든요. 네. 경기당.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6.6개? 네. 그게 여기만 하더라도 한 5개 차이 나니까. 거의 뭐 절반으로 반토막 난 거예요. 그쵸? 1위랑 네. 비교해 보면은 팀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하고 완전히 뭔가 팀이 바뀐 느낌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세부 지표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공격과 수비 균형이라는 수치를 보면은 우리가 8위입니다. 마이너스 6.3점.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뭐 복잡해지네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이라 그래서 100번의 기회, 그러니까 각각의 공격 기회, 수비 기회, 100번의 기회 중에 뭐 몇 점 득점할 것으로 기대하냐, 몇 점 실점할 것으로 기대하냐라 그랬을 때 각각의 수치를 하는데 요 두 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을 보면은 10이고 그러니까 100번 중에 92.8점을 득점하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득점기를. 네네.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지금 4위
100번 중에서 99.1점을 실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선박을 하고 있는데 수비는. 맞아요. 근데 둘을 더해 보면은 적자가 난다는 거죠. 마이너스 6.3점으로. 그러니까 수비에 비해서 공격이 너무 못해주고 있다. 네네.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기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그 네. 기록은 어쨌든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고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들여다 보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공격이 무너진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바뀐 외국인 선수로 우리가 인해서 로슨 나가고 오누아쿠 들어온 게 네네. 그대로 좀 우려 지점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에는 어쨌든 오나쿠 선수가 그래도 개인 기량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로슨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다운그레이드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또 원주에서 뛰어본 경험도 있었고 우리가 맞아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알고 있잖아요. 네네. 계산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누아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러가 DB가 작년에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컬러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융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뛰어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결이 다르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 시즌 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로슨 선수가 맡았던 그 역할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 결을 네. 맞춰줬던 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오누아쿠 선수 영입되고 나서 김주성 감독도 그렇고 조금 더 골밑 중심의 그런 팀 컬러로 좀 바꿔보겠다. 맞아요. 그런 그리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또 강점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시즌에 들어왔는데 이제 오누아쿠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좀 더 골밑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스크린 서주면서 스위치하고 감독의 전략이었는데. 네네. 근데 경기에서 오누아쿠가 로슨처럼 플레이를 해요. 그럼 왜 데려왔어 우리가 오누아쿠를? 아니 이럴 거면 로슨을 어떻게든 잡았지. 오누아쿠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외곽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물론 그러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자꾸 외곽에서 뭔가 플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항명인가요? 네. 왜 그런 거죠? 야,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다가 뭐 잘 안 풀렸을 때 속점을 그냥 던지고 혼자 그다음에 또 혼자 개인기로 돌파해서 안쪽으로 골밑으로 들어가다가 뭐 턴오버하고 야, 아니 근데 이게 오너가 뭐 지난 시즌도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떨어진 건지 골밑에 대한 왜 이 친숙한 원주에 와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작년에 고향 소노 있었을 때부터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른 선수들이 잘 못 받쳐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본인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답답해서 내가 다 뚫어버린다.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것이 플레이 스타일로 고착됐는지는 지금 알게 됐다.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더. 김주성 감독의 답답한 부분이 이 지점이겠네요. 그쵸. 오누아쿠가 네. 기대했던 롤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왜냐면은 우리의 팀 방향성을 게임 플랜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오누아쿠가 그걸 못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누아쿠가 뭐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로슨의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곧바로 네. 전력 약화, 득점력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여기서 또 일단 기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오누아쿠가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턴오버가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속출하는 턴오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장 안팎의 불협화음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오누아쿠를 영입했을 때 가져가게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면 오누아쿠가 지난 시즌에도 턴오버 1위였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악명이 있군요. 이 턴오버로.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올해 전망했을 때 그래도 소노였잖아. 소노 때문에 많은 게 관대하게 이해가 됐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올 시즌 1라운드에도 압도적인 턴오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지점은 지금 없고 그럼 리스크만 지금 그대로인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뭐 턴오버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좋던 흐름도 끊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DB가 네. 지금 뒷심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실책들이 나오니까 네네.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탓이 큰데 그 중심에 지금 오누아쿠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본인이 원래 맞췄던 플랜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수행해 다른 선수들도
본인이 그런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호흡이 수행할 깨지는 수가 거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강상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시즌에 부상이 있다 보니까 컷 때도 못 뛰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과 충분히 호흡 맞출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선수들은 좀 낯설다. 맞아요. 근데 충분히 융화될 시간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냥 고수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했던 그 스타일. 맞아요. 팀은 네. 바뀌었는데 아직도 소노인 것처럼 몸이 아직은 돌아오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가 삐걱대기 시작하니까 김종규 선수도 그러면은 지난 시즌 같이 다시금 내가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그러니까. 해야 되나? 근데 또 안에 들어가면 오너가 거기 또 들어오니까 동선이 겹치게 되고 그다음에 선수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요. 포지션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패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어쨌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러다 보니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수비는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치는데 기본값은 하는데 맞아요. 공격이 바로 이런 식으로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세부 지표에 보면은 팀 경기 속도가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에 그 저희가 1위를 했었는데 지금 1라운드에도 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팀 컬러인 뭐 상대 그 공격이 실패했을 때 빠르게 속공으로. 속공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경기 속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요. 빠르게 가는데 거기서 공격이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오너가 거기서 그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빠르게 턴오버가 또 되는 거죠. 네네. 빠르게 역습했다가 다시 빠르게 턴오버가 돼서 오히려 되려 당하는 네네. 배치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DB의 경기에선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또 저번에 정호 씨가 시즌 프리뷰에서 변수로 지적했던 하드콜, 이게 지금 DB에도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누아쿠 선수가 안 풀렸을 때 그럼 다른 선수들이 풀어주면 그래도 우리 이제 좋을 좋은 텐데. 선수들 많잖아요. 네. 근데 특히 알바노 선수가 이선 알바노. 하드콜의 변수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예를 확실히. 들면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돌파를 하면서 파울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격이 파울이 불리지 않거나 당황하는 거구나. 그러면. 맞아요. 그 네. 공격은 마무리가 안 되는 거고 그쵸. 당연히 파울이 불릴 줄 알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네네. 안 불렸을 경우에 마무리도 안 되고 파울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회만 그러면 내주는. 또 상대에게 빠르게 공격 기회를 그러니까. 넘겨주고 그다음에 본인도 계속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 경기력에 본인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야, 근데 지금 기록이 개막 두 번째 경기에 2득점했고 세 번째 경기에 6득점했고 정관장과의 경기에서는 무득점까지 해서 KBL 입성 이래 최초의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한 네네. 상황도 벌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알바노가 이렇게까지 안 풀릴 수가 있느냐. 네. 핵심인데 사실 맞아요. 지난 시즌 네. MVP도 했었고 알바노 덕분에 사실 이 DB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알바노가 풀어주지 못하니까 오누아쿠도 이 모양인데 뭐 공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5경기도 모두 두 자리 득점. 근데 이거 살아나고 있다는 건가요? 네네. 어쨌든 최근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패에 좀 빠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본인 나름의 좀 그런 콜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됐는지 그래도 최근 5경기에는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그래. 기록하고는 있어서 클래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초반에 좀 적응 못했지만은 네. 이제 1라운드 막바지로 갈수록은 올 시즌의 이제 변화에 적응하면서 맞춰가고 있다, 네네.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그나마 좀 반등의 희망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전히 이게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계속 이 하드콜이 유지가 된다면은 언제 어디서 또 이 리스크가 기복으로 자리 네. 잡을 수가 있다. 그 점은 좀 우려 지점인 거고. 어쨌든 초반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하드콜에 적응을 잘 못했던 알바노가 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알바노 태업 논란도 있고 막 기록만 보면 또 너무 이게 격차가 생겨버렸으니까 지난 네네. 시즌도 그랬는데 들여다보면 또 이런 이유를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DB의 고질적 문제, 작년에만 없었던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올해 다시 돌아와 버렸네, 양령이. 이 부상 리스크가 네.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비시즌의 강상재 선수 일단 뭐 핵심 자원인데 부상이 지금 못 있었고. 뛰고 있고. 강상재는 그럼 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시즌 개막 때 바로 돌아와서 거의 30분 이상 지금 뛰고는 있어요. 뛰고는 있는데 네.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또 만들지 못했으니까. 초반에 뭐 팀 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컨디션도 그렇고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김주성 감독도 원래 강상재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출장 시간을 좀 조정해 줘야 된다. 한 뭐 20분이나 그 내외로 적응할 시간을 줘야 근데 이제 되는데. 팀 사정이 우야노 이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거의 뭐 30분, 35분 이렇게 어. 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본인 컨디션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 네. 급하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반대급부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고 제 컨디션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컵 대회 진행하면서 박인웅 선수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1라운드 초반 경기를 대부분 결정하게 됐었죠. 핵심 또 3&D 자원 중 한 명인데 네네. 못 뛰고 있고 그리고 또 김종규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인가요? 김종규 선수? 네, 최근에 그쵸? 이제 1라운드 중반에 딱 부상을 당하면서 한 2, 3주 공백이 예상된다고 해요. 네.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또 이관희 선수 아니 새로 영입했는데 이관이는 우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뛰지를 네.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되니까. 최근에 부상을 당해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그래도 뭐 김종규 선수만큼 큰 부상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한 두세 경기 결장이 되면서 이게 핵심 자원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또 부상당하고 뭐 나오면 들어가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뭐 줄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이렇게 동시에 맞아요. 네. 이게 참 우리가 FN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것도 은근 열받거든. 뭐 맞아요. 한 번에 부상당하면 차라리 자포자기 파국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 한 명 이제 부상당하고 돌아와서 야 이제 됐다 했는데 또 한 명 부상당하고 이러니까 김주성 감독도 참 안 풀린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복귀한 선수가 컨디션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뛰어줘야 되는 게 발생하니까 이건 그렇죠. 시즌 초반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면 시즌 후반 레이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 맞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부상 하는 악령을 올해도 참 끊어내야 됩니다. 지난 네네. 시즌 우리가 정말 부상 없이 풀 전력이라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반부터 참 이렇게 되니까 지난 시즌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더 온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들도 뭐 있는 거죠. 소노랑 다를 게 없네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오누아크도 입장이 있는 건가 그러면 나름의? 그러니까 어렵네. 그런 상황이 DB가 1라운드에 이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약간 악순환에 빠지게 된 요인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작용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럼 생각이 뭐 듭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장 안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결국 경기장 안팎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이거든요. 팀 맞아요. 케미스트리를 네. 많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사실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김주성 알바노 불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뭔 상황이야 이거? 아니 이게 저도 봤을 때 놀랬던 게 김주성 감독이 작년부터 그렇고 이 알바노에 대한 믿음이 엄청 났었거든요. 이거 당연하죠. 네, 사실은 핵심 선수이고. 김주성 감독을 이게 함께 이렇게 1등 감독으로 만들어준 공신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 22일 SK 경기 이후에부터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던 게 김주성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알바노가 작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는 오누아코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근데 그러면서 묘하게 이제 알바노에 대한 불만을 조금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알바노가 이게 지시한 대로 잘 안 따르고 있다. 뭐 태업서를 약간 그런 뉘앙스로 흘리는 느낌이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24일 한국가스공사 경기에서 이게 사고가 어떻게 보면 터졌죠. 빵 터지게 된 네. 거죠. 이제 경기 중에 작전 타임인데 이게 중계화면에 그대로 나갔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다 네. 알고 있죠. 김주성 감독도. 맞아요. 근데 나간다는 그때도 걸. 너무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 작전 지시하다가 알바노한테 막 뭐 백코트에서 뭐 더블팀 가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이게 비속어를 갑자기 써요. 그렇게 지시할 때도. 네네. 그러면서 아예 삐삐 뭐 말 맞네 막 이러면서 나 맞네. 이게 맞아요. 바로 네. 잡히더만 그게. 그런 게 이제 바로 중계화면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뭐 알바노가 이제 밀려다니면서 공을 넘겨주지 못한다 다른 선수에게. 그러니까 알바노가 공을 갖고 빨리 넘어와야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자꾸 밀려다니면서 넘어오니까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가 너무 안 좋다. 지시를 하면 받아들이는 자세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실 감독이 이렇게 특정 선수를 콕 집어가지고 공개적으로 비난 어떤 이런 비판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외국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근데 정말 김주성 감독이 이렇게 작심하고 알바노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사실 알바노가 모든 뭐 부진의 원인은 아닐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왜 알바노가 마치 모든 지금 원흉인 것처럼 그쵸.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의아한 지점입니다. 물론 에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강하게 키운다? 감독이 원하는 기강잡기야? 플랜의 가장 시발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불만이 더 클 수는 있지만. 나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게
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사실 경기장 안에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나 그런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일 텐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선수가 받아들이는 게 과연 그렇죠. 생산적인 방향일지는 의문부호가 달린 거고 그래서 이 욕설 논란 경기 작전 타임 중에 그것도 댓글을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김주성 감독에 대해서 네네. 아무리 그래도 욕을 하냐. 그쵸. 선수한테 네. 불만이 있더라도 그리고 경기 인터뷰도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여론도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경기 정관장 전에 뭐 김주성 감독이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뭐 그건 사과했고 뭐 알바노에게도 개인적으로 사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진짜 공교롭게도 그 경기에서 알바노가 이제 무득점을 이제 KBL 최초로 했던 진짜 태업이야? 농담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알바노도 부진한 상황에서 김주성 감독과도 뭔가 이렇게 불화 같은 느낌이 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올 시즌 DB의 부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턴오버가 나오고 바깥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고 뭐 불협화음이 뭐 이게 계속 터지고 있으니 팬들 스트레스가 극도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거 우리가 말했던 리스크 그 네. 5쪽이 어김없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경기 내에서의 턴오버 이런 네.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밖으로 보여지는 오노와크의 리스크들 이런 얘기했었는데. 태도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게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1월 2일 KT와의 경기하는 도중에 본인이 덩크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그게 뭐야? 머리를 이렇게 위아래 쓰다듬는 듯한. 그러니까 뭐 너 위에 있다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왜 이제 굳이? 그러니까 심판이 바로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을 주고 줄만하죠. 그 경기 이후에 KBL에서도 이제 반칙금을 그 부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2시즌 연속 제재를 받네. 네, 그래서 뭐 오나와크도 그렇고 DB도 적극적으로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 무슨 의도라고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세레머니를 하면서 넘어간 게 아니었다. 그래요?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서 12일에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그게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정밀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반칙금은 철회되기는 했는데 그래요? 제재든 철회됐는데. 네. 근데 이게 뭐 팬들의 반응은 좀 그랬겠냐 당연히 그 의도였겠지. 변호사 잘 써가지고 풀려난 거지. 사실 뭐 다 알지 않냐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여전히 오너워크가 뭐 경기가 좀 본인의 뜻대로 안 풀린다 이러면 뭐 작전 타임 때도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뭐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 너무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행동이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하다 보니까 소노 시절의 어떤 연장선상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DB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더니 오쪽의 행동이 여전히 DB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로 봤을 때 이게 이런 팀 케미스트리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연패가 이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정규리그 우승팀인데 그리고 바로 맞은 다음 시즌인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은 진짜 최하위 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경기력도 안 좋아, 팀 기강도 지금 무너지고 뭐 서로 호흡도 안 맞아, 분위기도 처지고 있어.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저 안타까울 따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시즌 중반에 이상범 감독을 경질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또 1라운드 만에 지금 인적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네. 수석 코치를 경질했어요. 맞아요. 이게 초반 성적 부진의 이유로 11월 1일 한상민 코치를 경질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주성 감독과 이광재 코치 2인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네. 같네요. 근데 이제 이광재 코치가 이 뭐 1군 코치뿐만이 아니라 D리그 코치도 겸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즌에 이광재 코치 한 명으로 가는 게 괜찮을지. 이광재 코치를 뭐 수석으로 올리고 뭐 D리그 코치를 따로 선임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절차를 아마 뭐 지금 밟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약간 임시 방편으로. 맞아요. 근데 경질을 했을 때는 약간의 뭐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경질부터 하고 약간 일을 진행시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한상민 코치 역할이 되게 컸다. 뭐 선수와 아니면 김주성 감독 사이를 좀 잘 이어준다든지 아니면 김주성 감독의 보좌하는 역할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가는 게 맞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는 또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 거. 뭐 2라운드 하고 뭐 한 시즌 이제 전반기 정도 다 됐을 때 맞아요. 네. 끝날 쯤에 하는 건 뭐 모를까. 어제 9경기밖에 안 했는데 또 너무 빠른 결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보통 이렇게 수석 코치 한 명만 경질하는 경우도 잘 네. 없는데. 내각 총사퇴를 하든가 뭐 그랬는데 이것도 콕 집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수석코치만 뭐 나갔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팀 방향성에 있어서 이게 김주성 감독과 조금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지금 너무 많네요. 네네. 그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선수단과의 어떤 불협화, 코치진과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소설만 써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팬들도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팀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논란만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쭉 얘기 들어봤을 때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2라운드도 계속 이렇게 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물론 6연패까지 갔다가 다행히 끊어내긴 했는데 연패는 또 2라운드부터는 이게 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기는 합니다.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래도 1라운드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경기력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LG전 승리도 경기력이 좋게 승리하기도 했고 최근에 있었던 SK 그 2라운드 첫 경기 SK와 했는데 그래도 경기를 계속 리드했었어요. 그래요? 막판에 사포터 막판에 SK가 추격해오면서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는 대부분의 여론이 뭐 심판이 경기를 지배했다. 왜 우리는 항상 지배당해 심판한테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엄청 대등한 경기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이게 뭐 경기 막판에 판정이 조금 아리송한. 그러니까 정말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졌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변수 때문에. 네. 그리고 그날은 이제 SK 자밀원이가 뭐 41점이나 그래요?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골 밑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3점을 막 그냥 던지는데 다 들어가요. 이럴수록 로슨이 그리워지네요. 새삼 또.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어찌됐든 자밀원이의 그런 캐리로 우리가 뭐 질 수밖에 없었다. 뭐 지난 이런 시즌 평가도 우리가 있긴 이렇게 해서. 캐리를 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맞아요. 네.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경기력이 조금은 반등 곡선 바닥을 찍고 올라온 느낌은 있다. 네네. 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뭐 알바노 선수도 최근 경기 계속 살아나고 아까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5경기 연속 지금 2자릿수 네. 득점. 그리고 또 강상재 선수도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박인웅 선수가 돌아오고 나니까 확실히 좀 부족한 퍼즐 하나가 채워진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 네. 선수들이 이렇게 속속 복귀를 하고 또 네네. 앞으로 뭐 김종규 선수라든지 또 이관희 선수까지도 이제 풀 전력으로 다 뭉치게 된다면은 이거 모른다. 그럼요. 얼마든지 아직 1라운드다. 아 맞아요. 네. 그 작년 챔피언 결정전 우승했던 KCC도 제가 쳐다보니까 1라운드가 8위로 8위였어요? 네. 9위는 아니었네. 어쨌든 굉장히 하위권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최종 가장 웃는 승자가 됐다. 그렇죠. 네. DB도 올 시즌 약간 그렇게 약간, 가기를 깔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네네.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조금 부진하더라도. 어쨌든 2라운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자 어쨌든 저희끼리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 극과 공놀이 하면 또 DB 전문가, 그쵸. DB 순위 예측으로 또 유명한 우리 호정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정이가 지금 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에 나가 있는 지금 호정이를 한번 득파원. 전화 연결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전화 연결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받을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네, 정우 씨 네.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 가능하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정우 씨, 네. 아니 뭐 시간이 없어요. 빨리 DB 점쳐줘야 돼. DB 왜 이럽니까 이거? 문제가 뭡니까? DB요. 네. 저희가 프리뷰 할 때 음, 지적했던 우려와 음. 걱정했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방금 사실 네.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오누아쿠라든지 네. 저 하드콜에 대한 문제들 그런 그쵸. 걸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우 씨도 같은 생각이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부상 선수가 또 많잖아요. DB가. 맞아요. 뭐 저희 네. 원고 보셨어요? 원고랑 똑같은 얘기만 하시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누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요. 네. 뭐 문제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거. 아니 정작 지금 인적 쇄신은 한상민 수석 코치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맞는 방향입니까? 그것도 사실 뭐 내부적으로 네. 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조치긴 했죠. 이게. 이 코칭 스태프 간에도 지금 불협화음이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또 뭐 김주성 감독이 또 그 벤치에서 또 언행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주성 알바노프라는. 그것도 이제 뭐 팀이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잡음도 계속 나오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네, 얘기하시죠.
저는 그래서 제 아까 뭐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지금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뭐 알바노지 않을까. 그래요? 오. 저희는 네. 오누아쿠라고 했는데 그 알바노 태업설이 사실인 겁니까 그러면? 이게 태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뭐 이게 작년에 이제 KCC랑 그 플레이오프 할 때도 나왔던 문제점이지만 이게 올해 이제 하드콜에 들어가면서 그 알바노의 문제가 좀 더 도드러지는 시즌이 아닌가. 아무래도 문제라는 좀 건 드네요. 약간 어떤 그러니까 알바노가 이제 그 수비를 강하게 받으면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말려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압박에 대응하는 네. 능력이 알바노의 네. 좀 약점이다. 그렇죠. 특히 뭐 요즘 수비를 좀 강하게 하는 뭐 SK 같은 팀 만나면 뭐 오재현 같은 선수 만나면 아주 맥을 못 추더라고요. 이거 아주. 아니 그래도 최근 네. 경기엔 그래도 곧잘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두 경기 잘하고 9경기를 망치면 그게 이게 기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또 그쵸. 잘하다 또 하드콜에 압박을 당할 수가 있다. 그쵸. 이거 이제 남은 경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1라운드 끝났는데 그러면 이게 알바노가 최근 경기력 상승은 이 하드콜에 대한 파회법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네. 올라온 거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 수비가 좀 덜한 팀을 만났다거나. 그쵸. 예. 이게 그러면 뭔가 수비를 더 강하게 하는 팀을 만나면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대도 이제 알바노의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준비를 해서 나오겠죠. 그쵸. 또 알바노도 이제 뭐 한 3년 차 됐잖아요. KBL 온 지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들도 이제 알바노의 스타일과 뭐 그런 걸 다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김주성 감독은 그 알바노를 역시 그 어떻게 보면 원흉으로 계속 꼽고 있잖아요. 네. 인터뷰에서도 정말 공개적으로 계속 저격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사실 특정 선수를 겨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는 이게 겁니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뭐 감독과 사실 뭐 이게 어느 팀이나 뭐 이게 단순히 DB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어느 팀이나 감독과 선수 간의 뭐 불화는 뭐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외부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게 뭐 그것만 좀 강조가 된다는 건 어쨌든 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오늘 되게 그 원론적인 말씀하셔서 진짜 기자랑 인터뷰하는 느낌이야. 정우 씨 평소에 그러니까 소신 제가 폭격기 지금 다운 우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반곡동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있을 때와는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 업무 중이라 지금은 기자입니다. 진짜 무슨 매체랑 인터뷰하듯이. 이거 온앤오프가 확실하시네요. 그럼요. 그럼 오노아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쪽의 리스크 어떻게 해요? 오쪽의 리스크는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거는 오누아쿠를 영입한 팀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프런트의 책임이다. 오누아쿠 영입을 결정한. 독이 든 성배입니다 이건. 이게 근데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는데 뭘 그걸 지적하냐? 이게 오누아쿠야 그러니까요. 오그레디야. 어떻게 근데 된 거야, 이게 이거? 그래도 카터가 네. 생각보다는 우리 지미 카터 잘합니까?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아서 맞아. 저도 그래가지고 차라리 카토의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네. 카터가 우리가 테무에서 산 로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결국 우리의 팀 컬러는 거기에서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누아쿠는 그쵸. 지금 뭐 감독의 롤도 지금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뭐 영입한 보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누아쿠를 교체시킬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 교체를 할 때 시즌 중간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너무 이른 얘기인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노코 지금 전체 득점 5인가 7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득점을 못 해주는 건 아닌데. 근데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를 망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네. 개인 기량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 지미 카터 그 선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아니면 아무튼 뭐 지미 카터가 원래 교체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오히려 남겨놓는 게 오누아쿠가 팀 전체로 봤을 때는 네. 애매하다. 그러니까 딜레마를 지금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막바지로 질문을 좀 드려보면 반등이 가능합니까? 우리 2라운드부터? 일단 바닥 찍고 있는데 지금. 2라운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국가대표 휴식기에 들어갔잖아요. DB가. 그래서 근데 이번에 뭐 부상 선수도 많고 이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DB에서
차출된 선수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원래 김종규 그래요? 선수 차출됐었는데 아, 부상 부상. 때문에 지켜져가지고 네, 그래갖고 DB는 그 뭐 국가대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부적으로 좀 결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도 다 잡고 네, 부상도 좀 회복을 하고 저 그렇죠. 뭐 어디 팀 액티비티라도 같이 놀러 가고 그러다 네, 괜히 캠프- 논란 생기지 말고 캠프파이어 좀 하고 가서 좀 속 얘기도 좀 털어놓고 야유회 좀 가고 롤링 페이퍼도 좀 쓰고 서로 모닥불 앞에서 예전에 제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비스였나 그 선수단이 한창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 고창급 선수들이 그 후배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갔다가 그래서 팀이 좀 반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목욕탕으로 네. 목욕탕 같이- 테니스들이 같이 가서 좀 깊은 얘기도 나누고 야. 아 역시 등 밀어주기 이런 거는 누가 이끌어줘야 돼? 강상재 선수나 이런 그럼요. 선수들이 이끌어줘야 되나? 주장이나 주장이 해야죠. 그래도 그런 오누아크도 건. 좀 데려가고 알바노랑 네. 김주성 감독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김주성 감독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에서 서로 때밀이 하면서 네. 돈독히 좀 지금 케미를 좀 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은 우리 보니까 작년에 KCC도 1라운드는 네. 8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DB도 그 네네. 전철을 그 어쨌든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또 점점 올라갈 일만 남은 네.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 근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 지금 이 하드콜 이 기조가 어쨌든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좀, 뭐, 미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드콜이 이렇게까지 영향이 커요? 아니, 근데 네. 왜냐면 그게 우리 그 프리뷰 때 우려했던 어쨌든 골 밑에서 들어가면서 빼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그쵸. 하드콜이 참 악재고 우리는 3&D 자원들이 그리고 많은데 우리의 약점이 부상만 계속 생기고 있고 하드콜로 이게 뭐야 어렵네요 되게. 그러게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래도 DB가 6강 플레이오프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전망이 뭐 1라운드 만에 1위에서 6위로 떨어져. 근데 이거 우리가 그 뭐야 강원 FC 때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가 지정하는 거에 반대로 가는 느낌이 좀. 그래서 오히려 또 기대 순위를 낮춰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꼴찌한다고 해야 이거 1등을 할런지 이거. 그러니까 너무 공교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 뭐 2라운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여담이지만 다음 주에 강원 응원하러 가십니까? 강원 FC. 가야죠. 마지막 마지막 경기. 경기. 제가 양민혁 선수 유니폼을 아직 못 샀어요. 언제 살 거야 지금 다 이제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으로. 토트넘 유니폼 사겠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가야 됩니다. 왜냐면 네. 그 강원 FC가 현장 판매밖에 안 해요 지금. 그래요? 네, 온라인 판매를 안 해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살 수 있습니까? 일단 가기만 하면? 그게 사이즈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네. 제가 입는 뭐 큰 사이즈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요? 네. 저도 가니까 딱 기다리고 계세요. 딱 떼세요. 오재 씨 현장에서 가십니까? 네, 갑니다. 강릉 갑니다. 오재 씨도 마킹 하나 하세요 그러면. 그래야겠어요. 네. 양민혁 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윤정환 감독 할까? 아무튼 자, 윤정환 감독 마킹 준비가 돼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DB 관련해서 또 우리 DB 찐팬, 골수팬 네. 정우 씨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인제에서 계속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제도 많이 따뜻하죠 지금? 더워요. 더워요? 반팔 입고 다니세요? 네, 코트 입었는데 땀이 삐질 나네요. 그래요?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어쨌든 또 원주에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여기까지 정우 씨랑 얘기 나눠봤고요. 뭐 크게 저희랑 다른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시간 낭비했네. 전화 연결해도 뭐 새로울 건 없었고 비슷한 의견. 다만 이제 알바노의 책임론을 좀 더 제기를 해주셨고요. 2라운드 어쨌든 반등할 것 같다. 마지막 어거지로 희망적인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극각 공놀이 1라운드 최하위 DB 무엇이 문제인가? 뭐 다 문제다. 좀 속 시원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반등을 기대해 볼게요. 아까 정우 씨랑 통화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금 강원도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포항과 시즌 마지막 경기. 이걸 이기고
그리고 김천이 비기거나 져야 우리가 아챔을 직행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 또 우리 2위를 한다는 상징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3위 해도 아침 가긴 하는데 김천이 못 나가니까 그러면 이기고 아, 유승민까지 그럼요. 붙었으면 좋겠다. 우리 손으로 따내는 게 양민혁 해트트릭 해가지고 기분 좋게 또 보내줄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어쨌든 직관에 갈 예정이니까 어. 네, 같이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시즌 프리뷰도 리뷰도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 깍둑놀이 축구 얘기도 조만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강원 연고를 한 스포츠팀에 대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자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플랫폼에서 골라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0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